안녕하세요. 오늘은 토너먼트 전략, 스몰볼, 빅볼, 포커 전략에 대해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타이트하게 플레이해야 하나, 공격적으로 나가야 하나, 토너먼트 초반에는 어떻게, 후반에는 또 어떻게 해야지, 멀티웨이에서는 왜 자꾸 손실을 보는 걸까? 이런 고민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상황별로 언제 스몰볼을 쓰고 언제 빅볼로 전환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가이드는 제가 수많은 해외 자료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며 화면에 띄워놓은 문서를 함께 보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을 다룰지 목차를 보겠습니다. 스몰볼, 빅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요. 또한 스몰볼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때 스몰볼 플레이 공략법,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몰볼과 빅볼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정의를 하자면 스몰볼이란 작은 팟을 여러 번 쌓아 올려서 점진적으로 칩을 불려가는 전략. 다양한 핸드를 플레이해야 돼, 즉 넓은 레인지로 플레이합니다. 배팅 사이즈는 작게 가져간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꾸준히 칩 축적. 작은 팟을 여러 번 가져가자. 쉽게 말하면 티끌 모아 태산이겠죠. 비유로 말하자면 복싱에서 잽, KO는 노리지 않지만 꾸준히 포인트를 쌓아 이기는 전략입니다. 반면에 빅볼이란 큰 팟을 한 번에 쌓는 전략, 적은 핸드, 프리미엄 핸드로 플레이하되 큰 배팅과 공격적인 플레이,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빠르게 칩 확보, 큰 팟을 한 번에 가져가자. 복싱으로 치자면 KO 펀치, 한 방에 끝내려는 전략입니다. 왜 두 전략이 존재하나? 토너먼트는 단계별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반에는 스택이 깊고 시간이 많습니다. 따라서 스몰볼 중심 빅볼을 혼합할 수 있습니다. 디스택 캐시 게임에도 스몰볼이 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후반에는 스택이 얇고 압박이 큽니다. 이럴 때는 빅볼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스몰볼과 빅볼은 상황에 따라 병행되며 같은 플레이어도 단계별로 혼용한다. GTO 포커가 유행하면서 스몰볼은 다소 구식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토너먼트 전략의 기초로서 중요합니다. 스몰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스몰볼의 철학, 작은 팟을 여러 번 가져가며 안정적으로 칩을 늘리는 전략입니다. 큰 리스크를 패하면서 작은 배팅으로 지속적으로 압박, 큰 핸들을 만들 때 최소 비용으로. 포지션이 왕이다. 스몰볼에서 포지션은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팟에서는 적극적으로, 큰 팟에서는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부연 설명하자면 작은 팟에서는 다양한 핸드로 참여해도 되고 작은 Cbet, 스틸 시도도 괜찮고 약한 핸드로도 작은 배팅을 해도 되지만 큰 팟으로 발전하면 실제로 강한 핸드가 없으면 그만둬야 하고요. 블러프로 큰 팟 만들지 말아야 하고 탑 페어 정도도 큰 배팅 앞에서는 폴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장점은 리스크 최소화, 큰 위험 없이 꾸준히 스택 증가, 다양한 보드에서 상대를 압박 가능, 블라인드 스틸 빈도 증가, 핸드 레인지가 읽히지 않음, 작은 배팅으로 약해 보이기 때문에 상대는 평범한 핸드로도 콜하게 됨, 토너먼트 초반 생존력 극대화. 단점으로는 너무 소극적으로 보이면 역공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프로 레벨에서는 효과가 감소하고 멀티웨이에서는 팟 컨트롤이 어렵습니다. 또한 루스 어그레시브 플레이어한테 취약합니다. 큰 팟 획득 기회가 제한적이고 스몰볼만 고집하면 파이널 우승보다는 인더머니 진입에 치실 수 있습니다. 초보자가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스몰볼 포커를 제대로 하려면 포스트 플랍 실력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핸드 리듬과 간단한 확률 계산이 필요합니다. 스몰볼 전략의 6가지 핵심 요소. 넓은 핸드 레인지, 작은 오픈 레이즈, 포지션에서 슈리드 커넥터, 스몰 페어스 적극 활용, 작은 배팅 크기, 포지션 활용, 스몰볼에서 포지션은 정보력 컨트롤, 아웃 포지션에서는 스몰볼 효과 극감, 상대 압박, 소극적인 상대를 작은 배팅으로 지속적으로 압박, 폴드 에코티 및 임플라이 오즈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올인 상황 최대한 회피, 탑 페어라도 비정상적으로 큰 배팅이 나오면 폴드를 고려해야 합니다. 스트리트별 전략 조정, 플랍에서 작게 시작, 턴과 리버는 보드와 상대 반응에 따라 조절. 스몰볼 플레이 가이드라인, 프리미엄 핸드도 시작은 보수적으로, 프리플랍에서 넓은 레이지로 오픈, 에어라인 킹, 세시킹도 같은 작은 오픈으로 시작, 핸드 강도 위장 효과, 상대는 우리가 몬스터인지 블러프인지 구분 불가, 포스트 플랍에서는 싸게 팟 스틸 시도, 큰 레이즈 받으면 폴드 가능, 또한 셋이나 넛 강한 핸드를 만들었을 때는
큰 배팅으로 최대 밸류 추출. 핸드 완성 후 큰 배팅 전환 가능. 드로우 중에는 작게, 너트에 가까운 핸드 완성 시 크게. 딥스택에서 드로우나 탑회로 올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플레이. 토너먼트에서 플립플랍에 마지널 핸드로 스택의 25% 이상을 투자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스팟이 반드시 옵니다. 너트가 아니면 큰 팟 피하기, 큰 팟은 큰 핸드만, 스몰볼 핵심 실수 3가지, 큰 팟에서 무리하게 콜하는 것, 스몰볼 철학의 정반대입니다. 스몰볼은 루즈 어그레시브 플레이랑 넓은 오픈 레인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같으나 사이징 및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점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포지션 무시하기. 포지션 없이는 스몰볼 성공률 천재히 낮아집니다. 빅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큰 팟을 빠르게 구축하여 테이블을 지배하는 전략. 빅볼의 핵심 철학, 프리미엄 핸드 중심 플레이, 적은 핸드로 최대 압박, 한 방의 펀치로 KO를 노리는 전략. 장점은 즉각적인 팀 리더십, 한두 번의 큰 팟으로 테이블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강한 테이블 이미지 형성, 토너먼트 후반 압박력 극대화, 단순하기 때문에 초보자도 실행 가능한 명확한 전략. 단점은 극심한 변동성, 운에 크게 좌우되는 결과, 예측 가능한 플레이, 타이트한 레인지로 익히기 쉬움, 뱅크롤 관리 어려움, 회복 불가능한 타격, 한 번의 실패로 토너먼트 종료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빅볼 전략의 6가지 핵심 요소, 타이트한 핸드 레인지, 상대적으로 강한 핸드만 플레이, 큰 배팅 크기, 3벳, 4벳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블러프와 세미 블러프, 에이스나 킹 블러커를 활용한 공격적 플레이, 팟 컨트롤 최소화, 자신의 핸드가 강할 때 팟 컨트롤보다는 최대한의 밸류 배팅, 플립 상황 감수, 코인 플립이나 5대5, 4대5 상황도 기꺼이 수용. 고급 빅볼 전략, 이 내용은 한 6개월 전쯤에 제가 채널 게시물 탭에 올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볼 핵심 실수 3가지, 너무 많은 핸드로 3벳, 빅볼은 타이트해야 합니다. 스택 사이즈 무시, 얇은 스택에서 무리한 블러프, ICM 고려 안함, 버블에서 무리한 플레이. 다음은 포커브로스에서 너무도 흔한 멀티웨이 팟과 스몰볼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멀티웨이 팟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스몰볼 전략 적용이 제한적입니다. 멀티웨이가 스몰볼과 맞지 않는 이유, 컨트롤 어려움. 스몰볼의 핵심은 팟 컨트롤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누군가는 높은 확률로 플랍을 히트했을 수 있습니다. 플랍에서 SPR 관리 문제, 멀티웨이 림프 팟은 시작부터 5BB 이상, 멀티웨이 레이즈 팟은 시작부터 14BB 이상, 플랍에 배팅이 나오고 콜콜이 나오면 SPR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블러프 효율성 감소, 블러프 성공률이 현저히 낮음, 밸류 위주로만 플레이 가능, 우드와 다르게 큰 팟, 작게 시작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큰 팟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 명이 참여하면 팟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딥스택 상황입니다. 버튼에서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애니카드로 오픈을 했고요. 빅블라인드가 디펜드, 플랍이 애니카드가 열렸습니다. 스몰볼 포카는 프리플랍과 플랍에서 많은 스틸을 시도합니다. 스몰볼 플레이어들은 보통 여기서 작은 배팅 사이즈로 최소한 한 번의 스텝을 시도합니다. 빅블라인드가 폴드하고 버튼이 팟을 가져왔습니다. 잘못된 림프 팟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섯 명이 함께 보는 플랍, 벌써 7BB죠. 배시 나오고 콜이 나오면 또 여기서 콜까지 하게 되면 팟이 27BB가 되었습니다. 요즘 팟이 81BB, SPR이 1이 안 됩니다. 1BB 내고 림프로 시작했던 팟입니다. 멀티웨이에서는 너트 성향의 타이트 전략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외로 스페큘러티브, 투기성 핸드와 멀티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멀티웨이에서는 조건부로 가치가 있지만 주의 필요. 스페큘러티브, 투기성 핸드란 현재는 약하지만 플랍 이후 강한 핸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핸드를 말합니다. 주로 작은 페어, 낮은 수리드 커넥터 개퍼를 의미합니다. 작은 페어 같은 경우는 조건부로 플러스 2B, 장점은 셋을 맞추면 거의 최강 핸드, 멀티웨이에서 누군가 크게 투자할 확률 높음, 작은 투자로 참여, 미스하면 쉽게 폴드,
단점은 셋을 플랍에서 맞출 확률은 약 12%, 큰 레이지에 무리하게 콜하면 마이너스 2B, 결론 딥스택 저비용 참여 조건이면 플러스 2B 가능. 반면에 낮은 수리드 커넥터 개포의 경우는 우선 히트 확률이 낮습니다. 6호 수리드가 플랍에서 플롯이 드로우가 될 확률은 11% 정도, 방생될 확률은 1%가 안 되고요. 겉샷을 포함하여 스트레이트 드로우가 될 확률은 15%, 투페어 플러스가 될 확률은 5.6%, 대부분의 경우 온페어야 약한 핸드 68%입니다. 문제는 쉽게 폴드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리버스드 임플라이 아즈 위험, 멀티 A에서 플러시를 완성해도 더 높은 플러스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스트레이트 역시 상위 스트레이트에 종종 지게 된다. 세컨 베스트로 전체 스택을 잃을 위험, 결론 포지션과 스택이 좋고 상대가 약할 때만 제한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로우 비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제로 보겠습니다. (2.5BB) 오픈. 여기서 컷오프가 64 수리드 개퍼로 지금 콜을 받았습니다. 멀티의 A로 가고요. 팟은 14BB, 12BB 배팅. 여기서 플랍 프로시드로가 턴에서 완성 안 될 확률은 81%입니다. 콜을 하였고요. 홀후 턴 미스 시 또 큰 배팅에 직면했습니다. 실제 투자 비용이 매우 커졌습니다. 이미 스태그 반 이상을 지금 투자했습니다. 결국 스태그 반 이상을 투자하고 홀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낮은 수리드 커넥터라 온개퍼는 멀티의 상황에서 대부분 마이너스 2B가 된다. 또한 MP에 대해서도 고려를 했었어야 합니다. 만약 리버에 이런 카드가 떨어져서 플러시가 되었다고 한다면 과연 이 팟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이 MP 플레이어는 UTG의 강한 더블 버렛에 콜을 했습니다. 이런 핸드이겠죠. 세컨 넛 플러시 드로 플러스 컷샷. 만약 플러시가 떴다면 전체 스택을 다 잃을 뻔했습니다. 프리플랍에서 멀티웨이에서 64 수리드로 팟에 참여한 것은 스몰볼 플레이는 아닙니다. 또한 스택의 반 이상을 투자한 것 또한 스몰볼과는 거리가 멉니다. 어쩌면 뜨면 다 내꺼, 더 높은 플러시 있으면 어쩔 수 없고 라는 다소 모험이 강한 빅볼에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실제 기대값 비교, 스몰 페어들 투자 1, 2BB 셋 히트 확률 12%, ETC 베스트 핸드일 확률 높음, 조건만 맞으면 플러스 2B, 낮은 수리드 커넥터 개퍼 1, 2BB, 번스터 히트 확률 5% 미만, 히트에도 종종 세컨 베스트, 멀티웨이에서는 마이너스 2B, 올바른 멀티웨이 핸드 선택, 플레이 가능한 핸드, 프리미엄 핸드, 스피릿 에이스, 너 플러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페어, 딥스택, 저비용 조건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리드 브로드웨이, 포지션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AR 핸드는 낮은 수리드 커넥터 개퍼, 역 플러시에 위험하고요. 옵스 브로드웨이, 키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 결론, 멀티웨이는 오히려 넛 성향이 강한 핸드, 즉 넛이 될 수 있는 핸드만 진입 가치가 있고 세컨 베스트로 치우치기 쉬운 핸드는 배제해야 합니다. 멀티웨이 상황 대처법, 프리플랍, 2명 이상 컬러가 보이면 낮은 수리드 커넥터나 개퍼는 폴드, 파켓 5 같은 작은 페어는 림프 또는 저비용 참여 가능, 셋 마이닝 전략, 멀티웨이 예상 시 프리미엄, 넛 가능 핸드 위주로 플레이해야 합니다. 또한 3벳 아이솔레이션, 강한 핸드로 멀티웨이 해피, 해적 구조 만들기, 리스크 관리, 큰 팟 이기기보다 큰 팟 잃지 않기가 더 중요합니다. 세컨 베스트로 올인하는 상황을 피해야 하는 것이 핵심. SPR과 전략 선택, 스몰볼은 SPR이 높을수록 운영하기 편합니다. 빅볼은 주로 SPR이 낮을 때 운영하게 됩니다. 플레이어 타입별 대응 전략, 루스 패시브 컬러들을 상대로 할 때는 스몰볼은 밸류 위주, 블러프 줄이기, 빅볼은 큰 배팅으로 가치 극대화, 타이트 어그레시브한 플레이어를 상대할 때는 스몰볼은 많은 스틸 시도하고 작은 C벳, 빅볼은 3벳 폴드 유도, 루즈 어그레시브 상대할 때는 스몰볼은 트랩 중심, 팟 컨트롤, 빅볼은 3벳, 4벳 활용, 가치 극대화, 매니악을 상대할 때는 스몰볼은 컨트롤 하다가 강한 핸드에서 응징, 빅볼은 선택적 사용, 너트 위주, 콜링 스테이션을 상대할 때는 스몰볼은 블러프는 거의 배제하고 밸류 위주로 플레이, 빅볼은
탑 밸류에서 최대 추출해야 됩니다. 예제 핸들을 빠르게 보겠습니다. 스몰볼 핸드입니다. 버튼에서 포지셔닝이 있기 때문에 오픈, 블라인드 콜, 책, 작은 시벳, 폴드. 최악의 플랍이지만 작은 매팅으로 성공. 이 실전에서는 빅 블라인드가 홀드를 했습니다. 만약 콜했다면 스몰볼은 턴에서 포기가 기본이지만 선택적으로, 턴이 블랭크 카드면 작은 사이즈로 계속해서 팟 컨트롤 및 홀드를 유도할 수 있고, 여기서도 콜을 했다면 리버에서 상대가 체크하면 작은 매팅으로 마무리하거나 역으로 리버에 큰 카드가 오면 폴드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포지션 스틸이 예제였습니다. 두 번째 예제, 팟 컨트롤 및 정보 수집. MP가 체크를 합니다. 아주 작은 4분의 1 사이즈로 플롯뱃을 하고요. MP가 폴드했습니다. 오버카드가 있는 보드에서 언더페어로 팟 컨트롤하면서 정보 수집. 세 번째, 작은 블러프. 이 핸들을 플레이하기 전에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히어로는 지금 세컨 칩 리더입니다. 컷오프가 칩 리더이고요. RCM 압박 때문에 스택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상당한 에코티 우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스몰볼 전략은 강한 핸드로만 큰 팟을 노리고 그 외에는 작은 팟을 자주 가져가는 방식이므로 이 상황은 잘 맞습니다. 상대가 플랍에서 C벳을 하지 않고 무관심을 보였을 때 히어로는 작은 블러프로 싼 값에 팟을 가져올 기회를 노리고 성공했습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예제 3-2. 태클을 하자 스텝 한번 찔러 봤습니다. 콜이 나왔습니다. 체크, 배시 나오고 폴드. 이 핸들은 스몰볼 플레이와 더 공격적인 플레이어 레그 루즈 어그레시브와의 차이점을 잘 보여줍니다. 플랍에서 히어로는 블러프로 배팅했지만 CO가 콜을 하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공격적인 성향의 레그 루즈 어그레시브 플레이어라면 상대는 약해 보이니 턴에서 또 배럴을 쏘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몰볼 플레이어는 상대가 관심을 보일 때는 쉽게 포기하는 선택을 합니다. 리버에서 상대의 배팅이 나오면 히어로는 쓰레기 핸드임을 인정하고 간단히 폴드. 더욱 공격적인 성향의 플레이어라면 블러프 레이즈까지도 고려할 수 있지만 스몰볼 플레이어는 이미 턴에서 이 팟은 벌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습니다. 앞에 3-1, 3-2 두 예제는 스몰볼 전략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작은 팟을 자주 가져오되 상대가 강한 의지를 보이면 빠르게 포기한다. 큰 팟은 오직 강한 핸드로만 노린다. 반대로 빅볼 플레이어라면 같은 상황에서 더 자주 배럴링 하거나 블러프 레이즈를 시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예제, 탑페어 폴드 디스플린. UTG 플러스 1이 오픈, 버튼에서 콜, 플랍, 탑페어가 됐습니다. 하프 조금 넘게 C벳하고 콜, 턴에 오버벳을 합니다. 여기서 폴드 합니다. 분석, 탑페어이지만 큰 사이즈 더블볼의 폴드, 스몰볼 디스플린. 왜 탑페어를 폴드해야 하나? 스몰볼 철학, 큰 팟은 강한 핸드로만 플레이. 상대가 큰 배팅, 팟이 커짐. 우리는 빠져나가야 함. 리스크 vs 리워드. 98로 만든 탑페어는 중간 강도 핸드. 상대의 큰 배팅을 이기려면 스택의 상당 부분을 리스크해야 함. 스몰볼은 이런 리스크를 회피. 상대의 레인지 고려. UTG1의 오픈 레인지에 파켓 9 플러스 등이 많음. 오버벳 더블 배럴은 오버페어나 셋, 스트레이트 가능성 높음. 우리의 9X 약한 키커는 상위 핸드에 자주 도미네이트 될 위험이 크다. 스몰볼은 이런 리스크를 회피합니다. 다섯 번째, 서드 넛 플러시 스몰 플레이. 탑페어 플러스 플러시 드로.
작게 가고 있습니다. 서드 넛 플러시, 작은 배팅으로 밸류 추출하면서 리스크 관리, 더 높은 플러시에게 큰 팟 잃을 걸 방지하면서 상대의 약한 핸드에게 밸류 받음. 턴에 하프 사이즈로 배팅했죠. 여섯 번째, 버블 근처 스몰 스태그 스몰 볼. 탑해요. 사이즈가 작고요. 3분의 1이 안 되죠. 역시 3분의 1 정도 작게, 3분의 1 정도 작게. 작은 오픈과 소액 배팅으로 팟을 통제하며 진행. 팝 페어를 맞은 뒤에도 사이즈를 키우지 않고 스몰볼 기조 유지. 상대의 9X 같은 미들 페어에게 가치를 뽑아내며 불필요한 위험을 피함. 일곱 번째, 올바른 리버 배팅 정하기입니다. 핸드 리딩 스킬은 리버에서 얼마를 배팅할지 혹은 체크하는 것이 더 나은지 판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상대가 어떤 핸드를 가졌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밸류 배팅을 할 때 상대가 얼마나 콜할 의향이 있는지 또는 상대가 드로우를 놓쳤다고 생각될 때 얼마나 작은 사이즈로 블러프를 할 수 있는지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미스 드로우로 읽었을 때 블러프를 계획한다면 배팅 사이즈는 작은 쪽이 유리합니다. 만약 당신의 리딩이 틀렸고 상대가 드로우가 아니었다면 불필요하게 많은 칩을 잃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에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캐시게임입니다. 컷오프에서 레이트 포지션에서 파켓 4로 250불 프리플랍 레이즈를 합니다. 스몰 블라인드가 콜하고 빅 블라인드는 폴드하여 헤즈업 플랍을 보게 됩니다. 899 스몰 블라인드가 체크하고 컷오프가 400을 배팅하자 스몰 블라인드가 콜을 합니다. 턴의 킹 스몰 블라인드가 체크를 하자 당신은 그가 드로우일 가능성을 보고 한 번 더 배팅하기로 합니다. 650을 배팅했고 상대는 또 콜했습니다. 컷오프는 스몰 블라인드가 플롯이 드로우나 잭10 같은 핸드로 추정합니다. 스몰 블라인드가 턴에서 레이즈하지 않았으니 불을 가졌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턴까지만 배팅하고 리버에는 배팅을 하지 않을 것이고 리버에 4가 떨어졌을 때만 밸류 배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리버에 8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파켓 4는 카운트돼서 지워졌습니다. 이 리버 상황 상대는 체크하고 당신은 스몰 블라인드 역시 보드를 플레이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배팅을 하면 상대의 목 팟 절반을 훔칠 수 있습니다. 현재 팟은 2,700불이고 만약 상대가 당신이 추정한 핸드를 가졌다면 큰 배팅은 불필요합니다. 보드가 이렇게 된 이상 상대가 콜할 근거는 거의 없고 최선의 경우에도 스플릿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리딩이 맞다면 사실상 어떤 크기의 배팅이라도 이 팟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턴 배팅보다 너무 작은 사이즈는 상대가 쉽게 콜할 수 있어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턴보다 조금 큰 800 정도 배팅이 적절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가 에이스 하이 같은 핸드도 폴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이번엔 당신이 에이스9을 가지고 플러스를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 어리석게 보이는 작은 배팅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는 보드만 플레이하며 싼 가격에 콜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혹은 당신은 약해 보이는 배팅을 보고 블러프, 책 레이즈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킹X나 8X를 가졌다고 생각되거나 항상 당신의 블러프를 의심하는 타입이라면 오히려 큰 밸류 배팅이 낫습니다. 이런 상대를 상대할 때는 1200 정도 또는 1400 정도 배팅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상황인식 세계 최고 플레이어들은 리버에서 체크하는 게 낫고 배팅하지 않아야 하는 상황을 잘 인식합니다. 또한 핸드 리딩 능력을 활용해 상대가 가진 핸드에 맞는 최적의 배팅 사이즈를 결정합니다. 이런 능력, 즉 상대 핸드를 추측하는 능력이야말로 리버에서 배팅 크기나 체크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포크는 단순히 풀하우스를 만들었으니 팟 전체를 배팅하자 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하면 추가적인 가치를 얻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상대가 작은 배팅에는 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빅볼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볼 예제는 제 핸드 리뷰 영상에 매우 자주 나옵니다. 몇 개를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bet 블러프, 로잭 오픈, 크라프에서 S5 수리로 3bet, 로잭 4bet, 크라프에서 5 올인, 로잭 4올, S5 블로커 활용한 5의 블러프, 에이스 블로커로 에어라인 S킹 조합을 감소시킵니다. 두 번째, 트리플 배럴 블러프, 컷오프 오픈, 버튼에서 3bet, 콜, 2 오버 플러스 겉샷, 3분의 2로 크게 Cbet, C에서 콜을 하고, 다시 3분의 2로 크게 더블 배럴, 콜을 하고요. 리버에 올인, 컷오프가 폴드한 상황입니다. 에이스 블로커 보유로 S잭, S10 조합을 감소시킵니다. 세 번째, 오버벳 밸류, 버튼 오픈, 빅블라인드 디펜, 셋을 만들었습니다. 하풀벳의 콜, 턴에 책 레이즈, 콜, 리버에 아주 좋은 에이스가 떨어졌습니다. 팟의 대략 2배쯤 되는 큰 사이즈로 올인, 큰 팟을 가져온 케이스입니다. 리버 에이스는 버튼에게 완벽한 카드, 버튼은 투페어로 콜할 수밖에 없음, 오버벳으로 최대 밸류 추출 성공. 이 라인은 전형적인 빅볼, 턴에서 팟을 크게 만들고 리버에서 오버벳. 네 번째, 버블 근처 올인 압박, 버블 직전입니다. 파켓 9으로 22BB 올인, 모두가 폴드합니다. 버블 직전 ICM 압박상, 히어로는 파켓 9으로 전 스택을 올인해 블라인드와 엔티를 즉시 획득, 상대들은 입상을 의식해 콜 버비가 접어지므로 중간 페어조차 강력한 올인 무기가 될 수 있는 빅볼 사례입니다. 다섯 번째, 파이널 테이블 빅스택 압박, 칩 리더입니다. 3BB 오픈, 에브리바디 폴드, 빅스택 위치를 활용해 미드 스택을 압박, 파이널 테이블에서의 소스택, 버튼 15BB, 스몰 블라인드 5BB가 있는 상황, ICM 압박을 의식한 상대의 타이트한 콜 범위를 노린 플레이, 대부분의 미드 스택은 ICM 수호사이드를 피하기 위해 폴드함으로 즉시 팟 획득, EB가 높음. 토너먼트 초반에도 빅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50BB, 아주 딥한 상황입니다. 레이지에 컷오프가 콜을 했습니다. 미드셋, 오버벳, 콜을 했습니다. 팟의 2배 정도 사이즈로 올인, 상대가 콜을 하여 큰 팟을 가져왔습니다. 빅스택 초반, 빅볼 전략으로 프리플랍부터 큰 팟을 목표, 턴에서 큰 배팅을 하여 상대의 약한 핸드를 걸러내고 탑페어 이상 강한 핸드와 크게 맞붙는 상황을 만듭니다. 리버에서 올인으로 모든 밸류를 끌어내며 풀스택 승리. 비록 리버에서 10셋이 절대적인 넛은 아니고 퀸퀸 스테이트가 존재합니다. 상황에 따라 위험이 있었지만 빅볼 전략 특유의 올 오어 너팅 숍으로 최대 가치를 추구한 사례입니다. ICM 고려사항, 버블 근처 전략, 빅스택, 리스크 회피 성향 이용해 스틸 증가, 미드 스택, 스택 보존 우선, 숏 스택, 올인 타이밍 신중히 선택, 파이널 테이블 전략, 초반 ICM 압박 최대, 보수적 플레이, 중반 페이점프 고려한 선택적 공격, 3핸드 ICM 영향 감소, 일반 전략 회귀, 전략 전환의 기술, 스택 구간별 전략, 딥스택에서는 스몰볼을 기본으로 하되 넛 핸드에서는 빅볼 전환, 미들 스택 상황에 따라 스몰볼과 빅볼을 유연하게 병행, 숏 스택 빅볼 상황 강화, 스몰볼 이지 줄어듦, 푸시 폴드 10BB 미만일 경우 차트 기반 올인 폴드로 단순화, 참여 인원별 전략, 해저업에서는 스몰볼 운영이 가장 효과적, 3웨이 제한적으로 스몰볼 가능, 빅볼 전환 대비 필요, 4웨이 이상에서는 빅볼 또는 폴드 위주, 넛 중심 타이트 전략,
토보 및 일반 토너먼트, 포크브로스, 세틀라이트나 실버 같은 경우 토보죠. 블라인드 상승이 빠르므로 빅볼 비중을 높여야 함. 포크브로스의 세틀라이트에서는 스몰볼 전략을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에 딥스택 구조, 슈퍼 선데이쯤 되면 스몰볼을 더 폭넓게 적용 가능합니다. 리바이 애드온, 리바이 가능 구간은 빅볼 플레이 비중이 올라가고 리바이 종료 후에는 스몰볼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멀티웨이라면 스몰보다 단순화 전략, 빅볼 또는 폴드 고려, 스택 깊이, 스택이 깊으면 스몰볼 여지가 올라가고 얇으면 빅볼 상황이 올라갑니다. 포지션 유리 시 스몰볼 확장, 분리 시 빅볼 단순화, 상대 성향, 닛 패시브한 상대로는 스몰볼이 유리하고 레그, 어그레시브한 상대한테는 빅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몰볼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몰볼 스타일을 게임에 적용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예외사항들이 있습니다. 스몰볼을 피해야 하는 경우, 쇼스택 상황일 때, 상대가 적극적으로 스몰볼 전략을 카운터하려고 할 때, 상대를 익스플로이트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예제, 스몰볼 예제 3-2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찔러보고 뿔이 나왔습니다. 책. 만약 상대가 모든 스트리트에서 C벳에 70% 이상 폴드하는 경향이 있다면, 물론 기본적인 스몰볼 접근대로라면 플랍에서 에어핸드로 C벳을 한번 치고 턴 리버에서는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숙련된 스몰볼 플레이어라면 예외를 인식하고 이럴 땐 가감히 트러플 배럴 블러프까지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몰볼 전략의 전형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정이죠. 따라서 스몰볼은 절대적인 규칙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채택하는 기본 모드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유연하게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가 의도적으로 우리 스몰볼 플레이를 카운터하려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스몰볼의 이론적 배경, 스몰볼이 여러 포커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스몰볼 전략은 이론적으로 최적화된 GTO와 비교했을 때 어떤 위치에 있을까? 사실 스몰볼 포커는 이론적으로 올바른 플레이를 구사하는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빠르게 한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스몰볼 전략의 이론적 문제점, 프리플랍에서 너무 많은 핸들을 플레이한다. 후반 스트리트에서 공격성이 부족하고 폴드 빈도가 지나치게 높다. 후반 스트리트에서 배팅 레이즈 레인지가 지나치게 강하다. 초반 스트리트에서 지나치게 블러프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특징들이 왜 약점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스몰볼 플레이어 공략법. 프리플랍에서 너무 많은 핸들 플레이. 상대가 프리플랍에서 지나치게 넓게 오픈한다면 결국 포스트 플랍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포스트 플랍에서 약한 핸들을 모두 폴드한다면 폴드 빈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버티려 하면 너무 약한 핸드로 무리하게 콜하게 됩니다. 정답은 결국 올바른 프리플랍 전략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지만 관찰력 있는 상대라면 이런 약점을 빠르게 포착해 익스플로이트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후반 스트리트 공격성 부족. 스몰 볼러들은 넓은 렌지로 턴까지 도달하더라도 괜찮은 메이드 핸드가 아니면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턴 리버에서 매우 높은 빈도 수익성 있는 블러프 기회가 열립니다. 스몰 볼러는 프리플랍 오픈, 플랍 10회까지는 잘하지만 턴에서 체크하는 순간 약세를 드러내고 폴드 빈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 포지션일 때는 턴에서 적극적으로 스텝 찔러보고요. 아웃 오브 포지션이라면 리버에서 강하게 리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후반 스트리트에서 지나치게 강한 배팅 레이즈 레인지. 스몰 볼러들은 후반 스트리트에서 실제로 강한 핸드로만 크게 배팅 레이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상대가 우리가 블러핑 하는 줄 알고 넓게 콜해주기를 바라는 것인데 이를 간파하면 익스플로잇이 가능합니다. 즉, 스몰 볼러가 큰 파스를 만들려고 하면 대부분 진짜 강한 핸드입니다. 이때는 단순히 폴드하고 빠져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스몰볼 전략의 핵심 수익곡인 임플라이드 오즈가 무너지고 승률은 급격히 하락합니다. 네 번째, 초반 스트리트에서 지나치게 블러프 성향. 스몰 볼러는 프리플랍부터 넓게 오픈하고 플랍에서는 핸들을 맞추지 못해도 광범위하게 C벳을 날립니다. 이 전략이 일반적으로는 먹히지만 상대가 대처법을 알면 쉽게 익스플로이트 당합니다. 플랍에 너무 자주 C벳함으로 레이지의 취약, 또한 플로팅 전략에도 약합니다. 즉 플랍에서
콜하고 턴 립에서 팟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플랍에서 90% 빈도로 C벳을 한다면 자주 레이즈하거나 플로팅하면 상대는 방어할 수 없습니다. 스몰볼, 빅볼, GTO. 사실 빅볼, 포크는 원래 타이트 어그레시브 스타일을 의미했습니다. 스몰볼이라는 용어가 생기면서 이를 구분하기 위해 빅볼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아래는 세 가지 스타일의 고유 요약입니다. 관점, 빅볼은 타이트한 프리플랍 레인지, 평균적으로 큰 팟을 지향합니다. GTO는 균형 잡힌 프리플랍 레인지, 밸류와 블러프 조화. 스몰볼은 넓은 프리플랍 레인지, 작은 팟 위주, 강할 때만 큰 팟. 장점, 빅볼은 단순하고 배우기 쉬움, GTO는 unexploitable, 공략 불가. 스몰볼은 숙련되면 빅볼 GTO보다 더 높은 수익 가능. 단점은 빅볼은 지루하고 변동성이 큼, 수익성 제한, GTO는 상대 익스플로이트 불가. 스몰볼 단점은 더 높은 기술 요구. 카운터 전략, 빅볼은 프리플랍 스틸, 포스트플랍에서 무관심 시 공격, 강한 액션에는 폴드, GTO는 GTO로만 카운터 가능. 스몰볼은 초반 공격에는 자주 방어, 후반 강한 액션에는 폴드, 무관심 보이면 훔치기. 스몰볼 전략은 왜 효과적인가? 이렇게 익스플로이트 당하기 쉽다면 왜 스몰볼 전략은 여전히 효과적일까요? 핵심은 작은 리스크로 큰 리턴을 노리는 구조에 있습니다. 히어로는 많은 팟에 참여하지만 프리미엄 핸들을 가질 때만 팟을 키우고 임플라이드 오즈 덕분에 작은 투자로 큰 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스몰볼을 카운터하려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플레이어는 상대의 세부적인 스타일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드물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스몰볼을 카운터하려 한다면 숙련된 스몰볼러는 즉시 전략을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스몰볼을 디포트 전략으로 사용하되 특정 상대에게는 언제든지 플레이 스타일을 섞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스몰볼, 빅볼 전략 비교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입니다. 스몰볼 핵심, 헤즈업에서 효과적, 포지션이 중요하고요. SPR이 높을 때 유용합니다. 큰 팟 이기보다 큰 팟 잃지 않기, 딥스택에서 최대 효과, 빅볼 핵심, 3배 4배시 기본 무기, 프리플랍 압박이 핵심이고요. 블로커 활용한 블러프, 쇼스택에서 최강, 올인 압박 극대화, 루즈 어그레시브와 맨약 상대로 효과적, 빅스택 구축의 유리, 토너먼트 후반 지배력 확보, 멀티웨이는 너트 성향 핸드만 같이 있음, 역 인플라이 오지를 항상 고려해야 되고, ICM 상황에서 전략 전환 필수, 버블과 파이널 테이블, 토너먼트 단계별 전환, 초반 스몰볼, 후반 빅볼이 일반적, 노 스테이크 중소 토너먼트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안정적이고 EB가 좋습니다. 하지만 하이 레벨에서는 레인지 밸런싱이 더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포커 플레이어는 두 전략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전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스몰볼로 생존하고 빅볼로 압박하며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우승을 노립니다. 포커톤 전략, 이 내용은 제가 레퍼런스로 참고했던 사이트의 내용 중 일부를 번역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 사이트. 자, 오늘은 스몰볼과 빅볼 전략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스몰볼은 작은 팟을 여러 번 가져가는 안전한 전략, 빅볼은 큰 팟을 한 번에 노리는 공격적인 전략,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전환하는 것. 토너먼트 초반 딥스택에서는 스몰볼로 시작하고 후반 소스택에서는 빅볼로 압박하고 멀티웨이에서는 러시 가능한 핸드 중심으로 타이트하게, 이게 바로 우승을 향한 길입니다. 다음에는 토너먼트 전략 관련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파이널 테이블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